옛날 경상남도 어느 마을의 번화한 시전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누군가를 위협하는 듯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안타까운 시선으로 작은 점포 안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상인으로 보이는 중년 사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정씨, 이자를 내야 하는 날짜가 됐으면 제때 내야 할 게 아니야. 우리는 땅 파먹고 장사는 줄 알아? 우리도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한눈에 보기에도 왈자패들로 보이는 사내들에게 겁박을 받던 상인은 잔뜩 움츠려 있었지만 용기를 짜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지난달에 이자가 2알이라고 하지 않았어. 헌데 갑자기 이자를 더 내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2할인이 더 내야지 계약서를 보지 못했나. 달에 2할인이 도합 20냥이 맞지 않은가. 무엇이오 달에 2알이라니? 내 분명 1년 이자가 2알이라고 들었거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여? 무슨 소리냐니 자신이 분명 수결하지 않았는가. 믿지 못하겠으면 이 문서를 두 눈 크게 뜨고 다시 보라고. 왈자패가 건들거리며 그의 앞에 문서 한 장을 흔들어 댔지만 천자문도 다 익히지 못한 상인은 문서에 담긴 글을 다 알아보기 힘들어 들여다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뒤늦게 속은 사실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해보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이번 달에 이자를 못 내면 다음 달에는 그 곱절로 늘어날 테니 무슨 수를 쓰든 갚는 것이 좋을 게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달에 2할의 이자라니. 내 관아에 가서 이 일을 모두 고발해 따져볼 것이오. 아이고 무서워라. 관아에 고발한다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나.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왈자들이 관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 관아의 포졸들부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현감까지 자신들에게 뇌물을 받아먹지 않은 이가 단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소란에 한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자 그를 알아본 구경꾼들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장나리, 문호장나리가 오셨다. 호장나리. 사람들이 물살이 갈라지듯 갈라지더니 한 사내가 나타나자 왈자들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더니 그 사내를 보고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호장. 문호장이라 불리는 사내는 나이가 40줄에 들어 보였는데 그는 이 마을의 잡다한 일들을 돌보고 관아의 행정까지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는 문호장이란 이였습니다. 문호장은 그 직책보다 그가 벌인 무용담이 퍼져 더 유명한 인물이었으니 그는 온갖 무술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신기막측한 도술에도 능해 왈자패들이나 인근에 활동하는 산적들은 그의 손에 혼나지 않은 이가 없어 그를 저승사자보다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대낮부터 무슨 일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이냐? 문호장이 나타나자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사납게 행동하던 왈자패들의 기세가 겁먹은 강아지처럼 쩔쩔매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문호장나리, 우리는 엄연히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니 방해할 생각일랑 마시오. 너희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그렇소. 여기 문서까지 있으니 우리의 일을 막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좋다. 그럼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하거라. 난 이 마을의 호장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할 테니 그럼 되지 않겠느냐? 정녕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오늘은 우리도 참지 않을 것이오. 두목이라는 자가 말을 마치고 동료들에게 눈빛을 보내자 그들은 저마다 품속에서 어른의 팔뚝만한 몽둥이를 꺼내 금방이라도 문호장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는데 그 몽둥이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문호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날 해칠 수 있을 것 같은가? 문호장, 아무리 당신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당신도 사람인 이상 몸이 무쇠로 되어 있진 않겠지. 내 걱정 말고 자네들 손목이나 조심하시게. 무엇이오? 문호장의 말에 두목인 자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는데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이 어느새 물컹하고 매끄러운 비늘로 뒤덮어져 놀라다 곧 그것이 뱀으로 변해 꿈틀거리자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뱀이다 뱀. 두목뿐 아니라 다른 왈자패들이 쥐고 있던 것까지 모두 뱀으로 변해 꿈틀거리자 그들은 몸을 펄쩍거리며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면 본인이 먼저 다치는 법이지 안 그렇소, 황노인.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앞으로 나오시오. 문호장이 갑자기 황노인이란 이를 찾자
사람들 속에서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 걸어 나왔는데 그가 바로 왈자패들을 움직이는 고리대금 업자인 황노인이었습니다. 문호장 자네의 재주는 언제 봐도 놀랍구만. 헌데 그 좋은 재주로 왜 사사건건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인가? 황노인이 고리대로 어려운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지 않으면 나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이오. 당신의 이자 놀이의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내 어찌 이 마을의 호장으로 그냥 지켜만 볼 수 있겠소. 문호장 아무리 자네라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사또에게 가서 내 분명히 따질 것이야.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이거나 받으시오. 문호장이 품속에서 전낭 하나를 황노인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있어 황노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돈을 왜 내게 주는 것인가? 그 돈을 받고 이 사람의 수결이 담긴 문서를 넘겨주시오. 그 정도 돈이면 이자까지 충분할 것이오. 황노인은 전낭안을 살펴보고 얼추 돈을 헤아려 본 뒤에 문서를 문호장에게 넘겨준 뒤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호장 나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나리가 아니었으면 큰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 마음에 두지 마시오. 상인에게 인사를 받고 문호장이 떠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존경이 담긴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편 황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문호장이 준 전낭을 살피다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문호장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황노인이 갑자기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자 옆에 있던 왈자 하나가 전낭 안을 살펴보았는데 그 많던 엽전들은 어디로 가고 징그러운 구더기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다 뭐야? 문호장이 부린 도술의 황노인과 왈자패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지만 그를 찾아가 따질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포졸들이 마을 이곳저곳을 술라를 돌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시퍼런 안광이 번뜩이더니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혹 귀신이 아닌가? 포졸들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만 있자 어둠 속에서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그것은 덩치가 집채만한 호랑이였습니다. 헌데 호랑이는 입에는 한 사내가 축 늘어진 채 물려 있었고 그 등에는 술에 얼큰하게 취한 문호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문호장 나리. 호장날이 왜 호랑이를 타고 계신 겁니까? 이 사내는 왜 이렇게 있고요? 포졸들이 그를 귀신 보듯 보며 묻자 문호장이 벌개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포졸 아닌가? 내 잔치집에 갔다 술에 대취해 내 발로 걸어올 수 없어 이 녀석을 타고 오는 길일세. 헌데 이자가 남의 집 담벼락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호랑이를 시켜 이 도적놈을 잡은 것이라네. 마침 자네들을 만났으니 잘 됐구만. 이자를 잡아다 오게 가두었다. 내일 문초를 해서 자백을 받아내시게. 예, 알겠습니다요. 말을 마친 문호장은 호랑이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포졸들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넋을 놓고 보고만 있다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이 헛것은 아니겠지? 직접 눈으로 봤으면서 못 믿는 건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문호장 나리는 분명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도수를 밥 먹듯이 부릴 수 있겠는가? 두 포졸의 말처럼 문호장은 기이한 도술을 부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곤 했는데 그는 도술로 악한 자들을 벌주거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도와줘 이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온갖 칭송과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행색으로 보아 관아의 인물들 같았는데 그들 중 늠름한 말에 올라탄 이는 다름 아닌 감찰사로 그 위세가 등등의 거만한 눈길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참 모내기 철이라 농부들이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감찰사가 가는 길에 농부들이 먹을 밥과 찬이 들어있는 광주리가 있었는데 감찰사가 그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타고 있던 말에 말발굽에 밟혀 밥과 찬들이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감찰사가 발견하였지만 자신의 체면이 있어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헌데 감찰사가 탄 말이 몇 걸음 더 걸어가더니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선 듯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왜 이러느냐? 이랴 가자 그만. 감찰사가 채찍을 휘두르고 군사들이 말을 잡아 끌어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말은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도 발은 바닥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느냐? 모두 달라붙어 이 말을 잡아 끌어라. 감찰사의 호통의 일행들이 모두 달라붙어 힘을 써보았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마침 감찰사를 마중 나온 고을 현감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감찰사 영감,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별 기이한 일이 다 있군. 갑자기 말이 땅에 달라붙어 있는 듯 꼼짝을 안 하는구만. 감찰사는 현감에게 말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자 현감은 멀찌감치 엎어져 있는 농부들의 밥과 찬을 보고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문호장이 벌인 일 같습니다. 문호장이라니 그 자가 누군데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인가? 그가 누군가 하면 영산 현감은 문호장이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 평소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상대가 누가 되었던 도수를 부려 혼내주어 그를 아는 이들은 문호장을 염라대왕처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뭐라 일개 호장 따위가 감찰사의 행차를 방해해? 여봐라 이 일대를 샅샅이 뒤져 그 자를 내 앞에 잡아오거라. 감찰사가 불같이 화를 내며 명을 내리자 군사들이 문호장을 잡기 위해 사방로 달려나갔고 그때 문호장은 산기슭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금 전 감찰사의 일행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감찰사의 말이 농부들의 점심밥을 짓밟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더니 문호장은 치솟는 분노를 참지 않고 회초리를 들어 땅바닥을 3번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저 발자국. 문호장이 외치자 감찰사가 탄 말의 발바닥이 그대로 땅에 달라붙어 버려 결국 큰 사단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잠시 후 군사들이 문호장을 찾아내 그를 애워싸 포박한 뒤 감찰사의 앞에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문호장은 조금도 위축된 기색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감찰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사특한 도술로 내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 맞느냐? 맞은 내가 영감의 말을 붙들어 놓았소이다. 내 놈은 무엇 때문에 그런 요망한 도술로 내 앞길을 막은 것이냐? 쌀 농사는 지어서 나라님을 섬기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산 부모를 봉양해 만 백성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온데 그 농사꾼들의 점심밥을 밟아서야 될 일이기나 합니까? 문호장의 추상 같은 기색으로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 말을 하자 감찰사도 순간 주춤했지만 채통을 잃을 수 없어 큰 소리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놈이 호장 주제에 감히 감찰사를 가르치려 들어 이 자를 끌고 관하로 압송해 가거라. 내 친히 이 자의 죄를 따져 물을 것이다. 감찰사의 명령에 군사들이 문호장을 잡아 영상관하로 끌고 가자 현감이 나서며 문호장을 방면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감찰사는 그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문호장을 영상관하로 끌고 온 감찰사는 그를 형틀에 묶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더 두고 볼 것 없다. 감히 감찰사를 능멸하다니. 저놈에게 곤장을 매우 쳐라. 그의 명령에 포졸들이 문호장에게 곤장을 잇는 힘껏 내리쳤는데 곤장이 문호장의 몸에 닿자마자 그대로 부서져 나가 보는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곤장이 닿자마자 부러져 나가는 것이냐? 어서 다른 곤장을 갖다 저자를 쳐라. 포졸들이 이번에도 다른 곤장을 갖다 문호장을 다시 내려쳤지만 역시나 곤장은 문호장의 몸에 닿자마자 부러져 나가버렸습니다. 저놈이 또 요사한 술법을 쓰는구나. 안 되겠다. 이번에는 부젓가락을 달고 저놈을 혼내주거라. 감찰사의 명령에 부젓가락을 시뻘겋게 달궈 문호장에게 가까이 가자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가 입김을 내뿜었는데 그토록 뜨겁게 달궈져 있던 부젓가락에 허옇게 서리가 내리더니 순식간에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 요사스러운 자로구나. 오늘 이 자를 처리하지 못했다간 나라의 큰 우한덩어리가 될 것이다. 활을 가져와라. 활을 가져다 저 자를 당장 쏴버리라. 그 말에 포졸들이 이번에는 활을 겨냥해 문호장에게 쏴봤지만 화살은 그의 몸에 닿기도 전에 튕겨져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부터 뒤에서 지켜보던 영산 현감이
감찰사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감찰사 영감 화살 같은 것으로는 문호장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문호장이 비록 영감께 무례를 범했으나 그에 대한 고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우니 이쯤에서 문초를 멈추시지요. 현감의 말을 들은 감찰사는 이제 문호장에게 두려움을 느껴 그를 방면하지 않고 다른 수를 궁리하려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자를 끌어다 멀리 떨어진 자인 관아에 압송토록 하라. 이 자의 처리는 차차 정하도록 하겠다. 그에게 두려움을 느낀 감찰사는 일단 그의 신망이 두터운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문호장을 잡아가두고 그의 처리를 나중에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문호장이 포승줄에 묶여 마을을 지나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 온갖 성토를 해대었습니다. 아니, 문호장 나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는 것이오? 문호장 나리, 호장 나리를 풀어주시오. 마을 사람들의 성화를 뒤로하고 문호장을 끌고 가 자인관아에 압송한 포졸들은 그를 옥에 가두고 다음 날 영상관아로 돌아왔습니다. 포졸들이 관아에 들어설 때 누군가 그들의 옆을 지나쳐 가는데 다름 아닌 문호장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문호장 아닌가? 무슨 소리야? 우리 손으로 자인 관아옥에 가둬두고 왔는데 문호장이 여기서 왜 나와? 저길 보라고, 분명 문호장이라고. 이 사람이 참... 다른 포졸이 그의 말을 듣고 못 믿겠다는 듯 저만치 걸어가는 사람을 보자 분명 문호장이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문호장이 맞구먼 맞아. 이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하긴 뭘 어째가서 감찰사랑 현감께 있는 그대로 보고하자고. 우리가 나서봐야 저 양반 옷깃 하나 못 건드리는데 별 수 있나? 포졸들은 그 길로 감찰사에게 가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자인관아의 압송에 간 문호장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예, 저희가 분명 자인 관아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오는 길에 문호장을 보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저희 말고 다른 이들도 문호장을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안 되겠다. 말을 준비해라. 내 직접 자인 관아로 가서 내 눈으로 그 자를 확인해야겠다. 그 길로 감찰사는 수하들을 이끌고 자인 관아를 향해 서둘러 말을 달려갔습니다. 이때 옥에 갇혀있던 문호장은 밤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의 천명이 다해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해가는구나. 결국 하늘은 내게 후사를 허락치 않으시는구나. 홀로 탄식한 문호장은 깊은 시름에 잠겼으니 그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을 뒤흔들 도술과 재주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자인 관아에 도착한 감찰사는 옥 안에 단정한 자세로 눈을 감고 앉아있는 문호장을 보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대는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 감찰사의 말에 문호장은 눈을 뜨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찰사 영감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청이라니 그것이 무엇인가? 영감께서 저를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니 소인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소인의 명을 거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면 제4후의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관가에서 소인의 제사를 지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비밀을 알려드리지요. 감찰사는 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 승낙하였습니다. 고을 원에게 말해 자네 뜻을 들어주도록 하겠네. 문호장은 그 말을 듣고 여한이 없다는 표정으로 몸을 돌리며 웃옷을 벗고 말했습니다. 제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작은 날개를 지릅대 하나로 살짝만 치십시오. 그럼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감찰사는 그의 말을 듣고 또 문호장이 어떤 술수를 부릴지 모를까 하는 의심이 들어 사령을 시켜 지릅대로 그의 몸에 있는 날개를 치게 하였습니다. 사령은 잔뜩 긴장한 채 구해온 지릅대로 문호장 몸에 있는 날개를 살짝 건드리자 그는 앞으로 쓰러져 버리더니 잠자는 듯 조금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령들과 포졸들이 가까이 다가가 문호장을 몇 번이나 흔들었지만 그는 2번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한순간 분기를 참지 못하고 위인을 해하였구나.
감찰사는 문호장을 보며 뒤늦게 후회하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찰사는 그 후로 관아의 명예 문호장의 장례를 후하게 지내주었고 문호장의 유언대로 매년 단오날이 되면 그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마을 사람들은 문호장을 모신 사당을 지어 단오날 그를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왔고 그것은 그 이후 360년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는 매년 단오에 그의 제사와 각종 굿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호장 전설을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